여러분 안녕하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손을 잡으시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렘넌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01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9페이지에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저 앞절만 같이 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요 말씀을 영어로 해석할 수로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요 앞기절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뜻인데 요 말을 해석할 수는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없어요? 요 말의 뜻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발음이 안 좋죠? 자신있게 시작. 요 말의 의미 가운데 보면은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VIP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미국 사람들을 아침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굿모닝. 자, 그럼 일본 사람들은 아침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저녁 인사를 뭐라 그래, 일본 사람들은? 금방화가 아니고 곤방화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아침 인사를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인데 그 안녕하세요의 뜻이 뭐예요? 아, 선생님인가? 안녕하세요의 뜻이 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뜻이 뭐예요? 영어로 설명하면은 안녕이란 말의 의미가 웰빙이에요, 웰빙. 근데 이 웰빙이란 말에 WHO의 건강의 정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중에 한번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납니다. 첫 번째 웰빙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요번 달에 기도 수첩에 28페이지 보게 되면은 육신적인 건강을 썼어요. 혹시 본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육신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하라? 아침을 잘 먹으라고 썼어요, 거기에. 어려서부터 건강을 유지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반드시 병이 걸린다는 걸 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에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구조 가운데에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구조를 같이 가야 돼요. 자, 근데 인간이 사회성을 하기 때문에 소셜 앤 에코노믹, 즉 사회적으로 인간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돼요. 이건 에코노믹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 건강하지 못해. 서울역 앞에 있는 거지들은 절대 건강하지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이 진짜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말을 묶어서 쓰는 표현이 바로 다이나믹 스테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쪽 분야예요. 근데 요 웰빙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것이 안녕이란 말에 건강의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이 안녕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안녕이라 그래요. 자, 이제 옆 사람 다시 얼굴 봅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물어보세요. 안녕하니? 라고 물어봐요. 장로님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까지 안녕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이 와 있어, 지금. 나는 건강심리를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강의 끝나기 전에 그 2명한테 왜 아직까지 건강하지 않은 걸 내가 꼭 물어보려고 그래. 오늘 강의를 들으면 그 답이 나와요. 자, 영상 마지막 좀 틀어줘 보세요. 영상 마지막 부탁합니다. 치료법은 조이풀이에요. 조이풀. 네. 기쁨나게.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감사가 회복되면 우울증은 금방 갑니다. 네.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잡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웰빙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게 아니에요. 안녕한 상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의학 용어예요. 웰빙이라는 뜻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사법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이. 우리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자기의 인기와 관계없이, 자기의 역할에 관계없이 지금 그 연극의 무대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65억 인구 가운데 그게 나란 말이죠. 근데 그걸 잃어버릴 때 오는 것이 허탈해요. 이게 허무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 빠지면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난데 내가 빠지는 거는 나를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 역할만 감당할 수 있고 말씀대로 웰빙만 회복한다면은 말 그대로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사법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사법이에요. 마법이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맞아요. 나는 그런데 영어는 좋은 아침이잖아요. 일본 사람 아침에서 오하이를 잘 몰라요, 그 뜻을.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는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점심에도 안녕하세요, 저녁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주무실 때도 안녕히. 네, 화면 다시 PPT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정말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서론에서 먼저 우리에게 인사법을 먼저 가르쳐 주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사법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 인사법에는 요 스피리추얼한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요 말의 의미 가운데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요 영적인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전달할까라는 마음이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라줘야 돼요.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만나는데 저는 가능 아니면은 오늘 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요 얘기 안 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야는 뭐냐면은 요 복음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힘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곳이 VIP를 향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요. PPT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요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당신은, 자, 시작 같이 합니다. 시작. 일본 사람 말에 의하면은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나와요. 일본 성경 또 어떤 데 보면은 고가대 다토에 고급스럽고 비싸다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싼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볼 땐 조금 싸 보이기도 해요. 엄마 수준이라 그래, 그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VIP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VIP 길에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V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제가 여러분들 출석부를 좀 보고 있는데, 명단을 보고 있는데, 우리 임수현 친구, 죄송해요, 팀장인가? 임수현 친구 어디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중학교야? 중학교 6학년? 크게 얘기면 안 들리니까. 그래요. 우리 수현이 친구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아직 대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오세중 친구? 오예중 친구다. 오예중 친구는. 친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명공학을 연구하겠다 했거든. 생명공학이 뭐야? 예중이. 생명으로 공학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명 물어보는데, 우리 정현이 친구, 이정현.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요. 소아과? 투어 컨덕터 미안해. 너무 멀었나 보다. 투어 컨덕터가 뭐예요? 됐어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 사실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지 간에 어느 날 그날 가서 보면 그 자리에 가 있게 돼요. 근데 그 로드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어느 방송이었죠? 방송이 나온 건데 인생을 10년 단으로 잘라가지고 어려서 얘기한 것을 10년 단으로 다큐멘터리를 조사했는데 그대로 된 방송이 한번 나온 거 보신 분 있죠? 근데 그 방송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려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건데 다 복음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그 한 50년 동안 사람을 팔로우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바로 뭐냐면은 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비전이 달라서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는데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대해서는 인테그리션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나 혼자 절대로 성공하게 되면은 나 혼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은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VIP가 앉는 자리예요. 의자만 VIP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얘가 앉는 자리는 이런 VIP 자리를 앉는데 그 자리를 누가 준비하냐면은 절대적으로 엄마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이런 꿈을 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기 이제 도고온천 국민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그러다가 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같이 누가 랩넌트 개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 떠오른 단어가 또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조그만 나이인데 내 눈에 보기에 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 근데 내 마음속으로 이름이 경아야, 경아. 경아와 함께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근데 지금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제가 하는 분야가 의학적인 일에 전문가가 되어 있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경화예요. 근데 복음을 몰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 물론 내가 공을 많이 들였지.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이 근다리지 못하게 내가 잘 공을 들이긴 건데 어쨌든 내가 28살 때에 결혼에 성공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챘대요.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돼요. 자, 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쓰임 받는 영이 요쪽 영이 바로 홀리 스피릿이에요. 근데 요쪽 영으로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성공하고 나도 굉장히 비참하게 방해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1. 크게 시작. 오락은 어느 쪽이 맞아요? 오락이 즐기는 게 맞죠? 오락을 하는 사람들은 1시간 이상 못해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넘어가면 지겨워져요.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자, 시작. 우리 목사님들만 시작. 목사님 어느 쪽이 맞아요? 옛날엔 이쪽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근데 지금은 전도가 너무나 쉬웠고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왜? 랩런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행복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자, 세 번째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 우리 같이 시작.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요? 즐겨요? 공부하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공부를 굉장히 즐겨요. 여러분들 친구를 잘 보세요. 걔한테 아무리 놀자 가더라도 공부보다 재미난 게 없대 자기는. 그죠? 근데 공부를 얼마큼 즐기느냐면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 노는 거래 또. 근데 그 애가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공부에 대한 맛을 봐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만나는 시간에 내가 경험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주려고 그래요. 다 알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로님은 많이 욕심내지 않고 오늘 딱 한 명만 알아더라도 여러분들의 동경대학교 박사가 나와요. 장로님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장로님이 추천해가지고 동경대학교 박사를 몇 명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장로님의 한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그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얘는 공부할 때 즐길까요? 공부할 때 할까요? 얼굴 보니까 얘는 공부할 때 즐길까요? 공부할 때 잘까요? 답 보면 금방 나와있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얘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공부는 지가 안 하고 지가 졸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공부 못 한다 그래 얘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엄마. 이게 엄마들 왔으면 잘 들어야 돼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엄마 닮아서 그래요. 맞죠? 일단은 머리는 되게 엄마 닮거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엄마 머리를 닮았던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들. 집에 가서 이러지 말고 또 엄마들한테. 엄마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재미없도록 계속 밀어버려서 그래요. 공부해!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목사님들하고 엄마들은 애들 뭐 공부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그 속에서 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유치원 때 애들이 얼마큼 재미있게 갖고 놀았어요, 사실. 그게 공부인데. 근데 그런 거를 놓치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은 엄마와 선생님이 그 일을 했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강단에서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다고 해요. 근데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안 맞아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 내 얼굴이 나오는데 내 얼굴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김성경이 내 얼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내 얼굴 어디 있어요? 성경 팀장 웃지 말고 내 얼굴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기요. 내 얼굴이 어디 있어요? 자, 봐요. 분명히 여기에 내 얼굴이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게 내 얼굴이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은. 왜? 자기 얼굴을 자기가 읽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저기요 그러면은 그 얼굴이 다 내 얼굴 같기 때문에 이 얼굴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그 얼굴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이 자기께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공부 잘하는 사람에는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것도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시험 보면 다 몰라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공부 잘하는 쪽에 들어가요? 못하는 쪽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빨리 얘기해봐요. 내 얼굴이 어디 있어요? 자, 몇 번째 줄 좌에서 몇 번, 몇 번째 줄 우에서 몇 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시간 지났죠? 황사도, 몇 번째 줄, 몇 번째, 이렇게 해봐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예. 한번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봐, 잠깐. 빨리 시간 없으니까 뒤를 돌아봐봐요. 그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딱 집어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두 명만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두 번째 칸까지 이렇게까지 걸려 있어요. 얘는 누굴까요?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얘? 얘는 뭔가 굉장히 우울해요. 근데 진짜로 우울보다 더 무서운 건 얘들이에요. 얘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하고 자살한 애 있죠? 나 걔 만나진 못했는데 걔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미안한 얘기인데 걔 공부 더럽게 못했을 거야. 그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쓰는 것이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학업과 연결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먹어요.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제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한 3일 정도 가게 쇼크 줄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한자로 말하면은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3일 동안만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공부 못 하는데 3일이 아니라 3년 이상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목사님 지승이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목사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3년 동안 계속 그것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죄송한데. 예. 작심삼일을 갖다가 3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우리 목사님도 3년국에 기억나시죠? 우리 어려서 교과서 나온 3년국의 노인 얘기 들으면은 3년국에 노인네가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노인네는 3년밖에 못 살았는데 3년을 훨씬 더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느냐? 며느리가 알려줬어요. 아버님, 한 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두 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세 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이분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넘어졌대요. 그럼 몇 년 살았을까? 살 만큼 살았어요. 공부의 요령도 보면은 내가 내 머리를 계속 속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공부가 재미없는 건 나도 알아요. 해봐서 알아 나도. 근데 그걸 그렇다고 머리에다가 입력시켜버리면은 얘는 기억장치가 자꾸 고장이 나버려요. 우리 뇌의 구조 가운데에는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충격받았죠? 순간적으로 반응한 것이 0.01초에 여러분들 저장이 됐어요. 그게 그 판단하는 기능을 해마라 그래, 해마. 그 해마에서 해마가 이렇게 바다 그 영어로 말하면 세호스라고 해. 이렇게 된 거 있는데 그 머리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딱 인지가 돼요. 인지가 돼가지고 요거를 내가 메모라이즈 시킬 것인가 버릴 건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0.01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좋은 거는 빨리 입력하고 나쁜 거는 빨리 버리는 거를 걔가 결정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근데 해마의 특징이 바로 뭐냐? 좋은 것이고 반복할수록 얘가 기억을 빨리빨리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분명히 공부란 이미지가 떠오르자마자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게 되면은 그것을 빨리 저장되고 기억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혼난 날은 공부가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까 그 작동이 안 돼서 그래요. 엄마한테 칭찬받고 용돈 받은 날은 공부가 잘 돼야 안 돼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죠? 그럼 왜 그러냐? 머리 뇌에서 좋은 쪽으로 빨리 저장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공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신앙이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일치될 때 실제적으로 증거가 플러스 알파가 돼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하나만 더 해주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때는 머리에 파장이 지나가는데 그 파장이 베타파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파장이 막 나온 상태에서 아무리 뇌에다 저장을 시키려도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베타파가 나올 때에 공부하면 할수록 이 파장이 더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들 느끼죠? 공부 안 할, 머리가 파장이 올라갈 때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나쁜 것이 기억을 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들 미안해요. 그냥 자야 돼요. 왜? 뇌를 안정시켜야 돼, 파장을. 이것이 알파파가 나올 때까지 도와줬다가 그때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착각을 해요. 아, 좋을 때 공부하는구나. 인식을 해가지고 얘 머리에서 좋은 쪽으로만 계속 좋은 흐름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장로님이 공부할 때에 일주일 동안 계속 시험 보고 잠 안 자고 계속 공부한 적도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 일주일 동안에 내일 발표하고 시험 보고 또 발표하고 또 시험 보고 계속 박사과정의 시험들이 많으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가능하니까 얘기해야지, 살아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 자신과 머리와 약속하는 거예요. 상혜야, 내일 아침에 네가 요 논문을 발표하기로 교수님과 약속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어렵지만은 지금부터 가는 거다. 그러면 내 머리에서 하이 그래. 일본 말로 하이 그래. 그럼 나와 내가 약속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집중해 가는데 그 집중해서 가는 힘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요 지속의 힘이에요. 요 지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이라 그래요. 근데 요 말의 원리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적용이 가능한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밤을 새가지고 내일 아침에 논문을 딱 발표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아, 박군 미안한데 내가 일본산 박군이거든. 박시오과이군이라고. 박시오과이군. 박군, 너무 미안한데 자네가 지금 발표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발표 그래요. 전체 모인 자리에서. 그러면 다시 발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수님이 하라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머리와 약속은 오늘 아침까지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기억을 해요.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내 연구실에 와가지고 나와 내 머리의 파장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기억장치와 약속을 해요. 어제 내가 오늘 아침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너도 들었지? 우리 아라키 교주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한 번만 더 간바로 하는 거다. 그러면은 얘가 화가 나 있지만은 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얘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일까지만 가는 거다. 얘가 대답을 해요. 아, 내 생각인데. 그러고나 내일 아침까지 집중을 또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수님이 어제 지적한 거 말고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발표하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제 거 플러스에 2배 플러스 3배가 화가 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때는요. 얘도 속아주는 게 한두 번이지 3번 안 속아줘요. 그러면 내가 얘를 속여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약속 지켜줄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러고 나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얘랑 약속해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은 안 먹는데 그 당시 동경대 앞에 우에노 공원에 가면은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한국서 김치 속에 감춰오는 보신탕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를 달래요. 야, 미안한데 내가 오늘 보신탕 한 그릇 먹어줄게. 그러면 보신탕을 좋아할 때기 때문에 얘가 보신탕에 또 속어요, 얘가.
그래, 그럼 보신탕 먹고 나서 또 약속하는 거야. 너 보신탕 먹었으니까 내일 한 번만 더 간발하자 그러면은 얘가 밥을 먹어놨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래, 내일 아침까지 간다. 그러면 3일째까지 가는 거예요. 3일 넘어갔을 때에는 교수하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할 리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죽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얘 말에 관계없이 내가 쉬어주는 거예요. 다시 파장을 베타파가 온 거를 알파파가 안정치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집중이 되느냐?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동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동원해 보세요. 공부할 때에 아까 생명공학이나 아까 그 튜어 컨덕터나 내가 하는 공부를 내가 요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임 받을 거라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또 다른 힘이 지속이 돼요.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할 겁니다. 자,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실패와 성공의 논리적인 단계인데 나는 누구예요? 지금 보이는 나는 커다란 빙산으로 말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거 요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요 아래에 잠재적인 영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행동으로 타고 이것이 나를 습관으로 만들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들이죠. 그럼 잠깐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공부라는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면은 공부는 영적인 전쟁의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다음 달에 나올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에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토끼와 거북이 다 하는 얘기죠. 자, 토끼와 거북이. 토끼 그러면 빠름이고 거북이는 느림이에요. 심볼로 볼 때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다시 붙었어요.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거북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 그건 지나간 얘기고 다시 뛸 경우에 아예 토끼가 졌잖아요. 다 하는 얘기인데 요번에 지금 토끼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내가 말이야 잠깐 조는 사이에 거북이가 1등 했다고 화가 나 있어요. 자, 이제 토끼가 달랬겠지. 거북이한테. 야, 한 번만 더 뛰자 해가지고 토끼하고 거북이가 뛰려고 딱 폼을 잡는데 요번에 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냥개가 들어와 뛰는 거예요. 이제는 사냥개가.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자,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사냥개가 이길까요? 몰라요. 진짜 뛰어보자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사냥개가 웡웡웡웡 하면서 토끼를 물으려고 하면 토끼는 날아가요. 왜? 안 물려 죽으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니, 이건 이제 이솝 요약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냥개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토끼가 날아가서 1등 해버렸어요. 또 예상인데 모르는 일이긴 한데 토끼가 이번엔 잘 뛰려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몸이 굳어버렸어. 긴장하게 되면 이게 몸이 경련이 나요. 여러분들 다리 지날 때 있죠? 긴장해서 그래요. 막 뛰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한데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넘어져 이제는. 여러분들 절대로 급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하는 특징이 바로 뭐냐? 시험날이 내리면은 오늘 밤새요. 그게 몇 점 맞아요? 책은 다 읽어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쓰려고만 안 써져요. 그럼 몇 점 맞아요? 몇 개 찍었기 때문에 50점 맞아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딱 시작하면은 로드맵을 그리고 내비게이션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썼는데 요 내용 가운데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오면서 공충 가는 사람이 결국은 멀리 가고 오래 가요. 아마 요 얘기 조금 나왔을 텐데 여러분들 학교 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를 미안한 얘기인데 한 번만 비교해봐요. 뒤에서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가를 머리에 이어버려요. 대개가. 근데 공부 못하는 애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시험 볼 땐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를, 수업 시간에 들은 거를 쉬는 시간에 딱 반복해버려요. 그게 복습 개념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리마인드 하면은 이 머리의 기억장치 가운데에 여러분들 영어 학습 잘하는 것 요령은 아무리 누가 말하더라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하와이어를 다 알죠? 하와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굿모닝 다 알죠? 왜 아느냐? 너무너무 많이 듣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공부라는 거는 반복 학습될 때에 그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 공부의 요령을 조금 더 얘기해 주면은, 우리 랩런트 가운데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의료인,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이쪽엔 몇 명 없네? 하나, 둘. 자, 그럼 요번에는, 법률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2명. 자, 요번에는, 금융. 내가 펀드 매니저나 금융 가운데 돈을 움직이는 사람 되고 싶다. 손 들어봐봐요. 손 들어봐요. 혹시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제가 그걸 꼭 이제 보고 싶어서는 눈을 못 보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의 장래 비전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학기, 다음 연도에 모일 때는 그 비전이 어떻게 로드맵을 드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체크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의료인, 의사, 약사, 간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금방 드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의사 밑에서 공부하면 금방 의사가 돼요. 이해가 되죠? 왜? 의사가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그 요령을 알려줘요.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은데 아직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번 추석 때에 가을이죠? 매년마다 해외 선교를 떠나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갈 것 같아요. 마사이족 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데 아직 동기부여가 안 됐으면은 그 모임에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열흘 동안 와가지고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뭘 하는지를 자기가 본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전달이 돼요. 그걸 동기부여라 그래요. 그러면 판사,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국가고시가 쉬운 건 아닌데 판사, 검사가 하는 일을 계속 가서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부터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아침 산업인 메시지를 끝나고 랩런트데이 그거 할 때에는 우리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의사 그룹, 법률 그룹, 무역 그룹, 금융 그룹 해가지고 40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자, 미안해요. 친구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도와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혼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를 위해서 5인 1조 선생님 팀이 돼가지고 얘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려고 우리 산업선교 팀을 딱 짰어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런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40개 전문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매달 랩런트데이 날 그걸 할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사가 될 때까지 도와줄 거예요. 우리 이제 랩런트랑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데, 엊그제요. 우리 의료인 가운데 한 분이, 의료하다가 큰 실수가 됐나 봐요. 순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없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일단 당황이 돼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그거를 카톡에다 딱 띄운 거예요. 근데 카톡이 12시부터 빠빠빠빠 오는데 내가 밤에는 어지간하면 안 보는데 막 너무 시끄럽게 지나서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사고가 나니까 당황된 걸 올렸어요. 그럼 우리 의료인 팀들이 얼마가 의사가 많으냐? 그동안에 그런 수많은 경험을 한 의사들이 이런 땐 이렇게 해라, 행정은 이렇게 해라, 절대 사람 죽지 않는다, 지금 정도는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의사를 다 우유했는데 그 다음날 이 의사가 딱 문자가 왔어요. 안 죽고 살아났대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의료인 공동체가 멤버십이 없었다면은 다음날 살긴 살아요. 죽지 않은 케이스니까. 근데 의사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이 되느냐? 내가 불안해서 죽어버려, 사람이. 이 두려움이 얼마큼 무섭느냐면은 순간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긴장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이나 다른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당황되기 때문에. 그러면 죽고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의료 선배들이 다 코치를 하니까 그날 밤에 성령 충만, 카톡으로 막 집중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음날 은혜 받은 것이 전부 다 의료인 가운데에 이게 퍼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의료인 공동체가 가는 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 그 카톡에 들어와서 보고만 있으면 돼요. 단 하나, 영어 단어는 누가 외워야 될까요? 네가 읽어야 돼, 그거는. 절대로 남이 안 도와줘요. 맞죠? 아까 공부는 요령만 알려줄 뿐이지 요령을 따라서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까 뭐 건축가, 의사, 법관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얘기. 이제 먼저 학습 경영의 목표를 만들어야 돼.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경영의 제2원칙인데 노드뱀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오늘 강남에서 왔거든요. 강남에서 강북을 오는 길을 여러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쉽게 왔어요. 왜?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나서 노드맵 따라왔어요. 그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경치 보고 뭐 앞뒤 좌우 보면서 아주 여유있게 왔어요. 근데 이 로드맵이 없을 경우에는 나는 계속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쪽에서 어느 쪽 가야 돼요? 좌로 가요? 우로 가요? 물어봐야 돼요. 왜? 이 로드맵이 정해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이 돼요. 뒤에서 차는 빵빵대지 앞에는 막 신호등 바뀌지 하면은 사람이 긴장이 되고 사고를 나는 거예요. 자, 로드맵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아까 우리 생명과학이다 아니면 투어, 그지? 투어 컨덕터 그런 걸 정했을 경우는 큰 로드맵을 그려놓고 나서는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하는 공부의 요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요 노트 한 권을 난 하룻밤에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 내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외우느냐? 절대적으로 나는 이걸 먼저 안 외워요. 마음속으로 먼저 오늘 내가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아까 같이 인지를 시켜줘요. 이해가 되죠? 아니, 무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된다 하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인지를 먼저 시켜주는 거예요. 인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절대적으로 이걸 암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 수첩이라는 제목만 한참 동안 보고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지고 내일 아침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럼 왜 그러냐? 이 기도 수첩이라는 제목을 봐야만이 이것이 인지가 돼야 그 다음이 나오지.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 목차를 봐도 목차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실제적으로 뭐를 이용하냐면 목차를 이어버려요, 사실은요. 목차를 딱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외우지 않고 그냥 읽어요. 근데 읽을 때는 제가 하는 요령이에요. 가능하면 빨리 읽어버려요. 그리고 1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이걸 다 읽어버리고 나서 내 머릿속에다 한 번 공부한 걸 인지시켜놔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어쨌든 한 번 공부한 거예요, 이제는. 맞죠? 아니, 잘 읽었던 대충 읽었던지 간에 한 번 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 번 읽은 것과 한 번 안 읽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아까는 대충 읽었다면은 두 번째 읽을 때는 중요한 건 줄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하는 방법이 거기까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사실은 이걸 다 안 읽고 줄친 놈만 이어나가요. 이해가 됐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를 똑같이 옮겨 쓰는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이걸 옮겨 쓸 때는 제목하고 목차를 다 이었기 때문에 제목, 목차 다음에 토를 다는데 토를 달 때에 제가 한 요령 가운데에 중요한 놈들만 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적 상태, 그러면 영적 상태라고 한 거를 내가 토를 다는 거예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만은 글씨는 똑같진 않아요. 근데 전체 맥은 내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룻밤에 노트를 한 권씩 외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1페이지 갔다 5페이지 갔다가 밤새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1페이지 갔다 10페이지 가고 그 다음날 또 1페이지 갔다가 다시 5페이지로 돌아오고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의 교과서 말고 여러분들의 참고서를 보게 되면은 대개 10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왜? 처음부터 열심히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토끼가 열심히 달려가면은 자요. 다 한 줄 알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잘하든 뭐든 한번 갔다 와야 돼요. 한번 갔다 온 길에 대해서는 잘하고 못하고 간에 갔다 온 것만큼 내가 이득이 돼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경대학교 의과대학 시험을 보면은 일단은 A4 용지를 시험지라고 쓰는데 1시간 내에 12장을 줘요. 제때 그랬어요. 그럼 요거를 1시간에 영어가 ABCD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 요 한 장에 대한 내용에 제목을 써라 그렇게 나와요. 요거를 그러면 요 내용을 다 이해해야만이 랩넌트와 지속의 원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걸 읽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1시간 내에 이걸 언제 다 읽고 언제 이걸 써요. 그럼 저는 요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요 제목에 될 만한 단어만 찾아요. 이거를 다 읽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어만 찾아가지고 그 단어 가운데 소위 키워드라 그래요. 키워드 서너 개를 묶어가지고 키워드 3개 내지 4개를 딱 묶으면 제목이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특히 고3들은 그런 요령이 필요해요. 짧은 시간에 빨리 재치있게 쓸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다 읽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개 찾아가지고 틀림없이 여기 나오는 거 지속이라는 단어가 먼저 하나가 나와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리고 요 내용과 랩넌트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랩넌트하고 지속을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찾을 게 뭐냐면은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 원리이기 때문에 랩넌트와 지속과 원리 3개를 묶으면 제목이 돼요. 이해가 되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씩 해석해야 돼요. 빠름이 뭐지? 느림보다 빠른 게 뭐지? 그렇게 나와야 돼요. 요게 바로 제가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당장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할 경우에는 저녁에 공부할 양을 책상에다 이만큼 쌓아놓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만큼 책상에 쌓아놓으면 그 밤에 그걸 다 읽고 다음날에 이런 레포트 2장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언제 그 밤에 다 해요? 이해가 되죠? 다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만들고 나서 필요한 거면 여기서 찾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다 읽고서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되고 못 해요. 그럼 나는 요걸 찾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반대로 가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그게 적용 안 되지만은 만약에 논문을 쓰거나 석박사 될 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아까 3번 공부할 때까지는 중요한 걸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요건 분명히 시험이 난다. 그러면 별표를 5개 놔요. 이건 시험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별표 하나예요. 그러면 2개, 3개, 4개 차이가 알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는 강의 듣고 나서 그날 밤에 복습할 때는 별표 5개까지만 찾아놓고 나는 자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날 다 안 이워도 돼요. 그리고 진짜 시험이 될 때는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는 별표 5개만 공부해, 일단은. 이해가 되죠? 그럼 별표 5개에서 몇 점 나오느냐? 별표 5개만 이오면은 시험의 비율로 보면 되게 그래요. 70점 이상이 나와요. 별표 5개 의미가. 별표 4개까지 했다, 80점 올라가요. 별표 3개까지 했다, 거의 90점까지 가요. 그럼 제가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별표 하나는 해두고만 안 해두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요. 왜? 90점을 보장해놨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아는 거를 확실하게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척하고 전부 다 아는 게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우려고 보는데 알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보면은 못 써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진짜 이해됐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칠판에 이렇게 써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이제 학습 동아리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할 게 뭐냐면은 야, 네가 나와, 네가 설명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공부한 걸 정해놓고 네가 설명해봐 그러면은 설명하다 맥힌 거는 그날 틀림없이 해결하게 돼요. 시험 볼 땐 그게 거기서 맥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 요령이 뭐냐면은 공부한 걸 네가 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해본 거는 절대 안 잃어버려요. 기억장치가 저장이 돼서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스트레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분명히 여기 삼각형이 스트레스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공부할 때 저도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 원래 전공이 동경대학교 의대 전공이 스트레스 관련 면역질환이에요. 스트레스를 어떻게만 하고 어떻게만 안 받고 어떻게만 병이 걸리고 내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연구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얼마만큼 받았느냐? 내가 암이 걸렸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왜? 과로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요거를 아는 사람들은 오는 거를 내가 제어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한테 쑥 들어와 버려요, 그냥. 스트레스 개념 자체가. 그럼 여기 보면은 내가 들어간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은 스트레스 이스 바이러스인데 여기 보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워요. 다시 얘기할게요. 공부할 때에 엄마가 옆에서 공부해 그러면 짜증이 나야 안 나요? 이거 EBS 교육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공부할 때 엄마가 짜증나면은 머리가 터질 만큼 화가 난대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한 것 때문에 엄마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RGS 다니는데, 아이작인데, 걔가 KIS, 걔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미국은 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걔들은 교재를 가꾸지 않아요, 집에다가. 학교다 놓고 모든 교재의 내용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킬 때 동시에 몇 가지를 하냐? 교과서를 다 켜놔요. 한쪽에는 인터넷 들어가요. 귀는 음악 들어요. 한쪽에는 만화 보고 그 사이에 뭐 1박 2일이든지 런닝맨을 보면서 해요. 그리고 카톡이 오면 카톡도 지가 즐기고 해요. 애들 이메일 들어오면 이메일도 받아요. 몇 가지 하나요, 지금? 몇 가지 해요? 우리 아버지들은 절대 못하고 엄마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얘는 그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탁 들어온 순간에 탁 클릭하면 교과서만 탁 펴주세요. 근데 엄마는 지금 얘가 공부하는 건지 분명히 뭐는 듣는지 뭐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 보고 공부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먹을 것 갖다 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음악 듣든지 뭐든지 간에 듣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엄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할 마음이 나야 공부가 되는 것인데 엄마가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를 말하게 되면 3박 4일밖에 안 가는데 이 머리에서 나한테 지시를 해줘야 돼요. 공부할 이유에 대해서 얘가 먼저 인지가 돼가지고 지적인 면에서 감정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얘가 누구예요? 자, 고양이하고 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몰라? 다시 얘기해 줄게요. 고양이가 이제 이렇게 쥐구멍 앞에 놀고 있는데, 쥐가 쥐구멍에 앞에 고양이 있는 걸 안 보이니까 쥐가 싹 나왔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고양이가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죠? 근데 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고양이하고 쥐가 눈을 딱 마주친 순간에 쥐는 몸이 딱 굳어버려요, 그냥. 이걸 경직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말 가운데 깜짝 놀라면은 간이 콩알만해 됐단 말을 써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게 간 경화예요. 간이 굳어버려요, 그냥.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긴장을 계속 받으면은 간에 큰 문제가 와요. 우리 몸에 간이 하는 일이 한 250가지를 하는데 그 기능이 전부 다 파괴돼 버려요. 간 기능 자체가. 자, 우리가 볼 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순간적으로 우리 몸에서 근육이 딱 굳어버려요. 그걸 긴장된 상태가 유지가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번엔 고양이하고 개가 둘이 싸움이 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그거는. 나름이지. 어쨌든 간에 둘이가 웡웡 하면서 야옹야옹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증상이 고양이 눈을 보면은 눈이 어떻게 돼요? 싸우면 쫙 짜려보죠. 그래서 밤에 고양이 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슬개한다, 그죠? 슬개. 빛이 반짝반짝 나요. 근데 이 동공의 확대가 돼가지고 확 긴장하면서 몸이 딱 굳어요.
싸우는 준비인데. 근데 이때 아주 재미난 증상이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는데 위에서 나오는 위액 호르몬이 딱 중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얘가 지금 호흡이나 맥박이 쫙 올라가고 심장은 막 뛰는데 소화 나오는 호르몬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개와 고양이가 싸울 때, 자, 고양이하고 쥐가 싸울 때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내가 밥 먹은 거를 소화시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점심 맛있게 먹은 거를 소화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냐 사냐인데. 그 다른 호르몬은 다 중지가 되고 나서 싸우는 쪽에만 집중하는데 그때 나와주는 호르몬을 우리는 흥분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왕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 공부할 때에 흥분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할수록 우장병이 걸려요. 오늘 여기 배 아픈 친구 몇 명 왔죠? 내가 아까 봤거든? 얼굴 보면 금방 편하잖아요. 그게 신경성 궤양이에요. 위에 위산은 나와 있는데 위 점막이 분비가 안 되니까 강산, pH 3.4 정도의 강한 산이 위 벽을 뻥 뚫어버려요. 그걸 갖다가 천공이라 그래, 천공.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위에 구멍이 뚫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내가 즐겁게 할 것이냐, 내가 슬프게 화나게 할 거냐를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조절해 줘야 돼.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은 한 95% 정도는 좋은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즉 보수계, 상 받은 거, 기쁨 있는 거, 즐거운 거를 기억 장치가 있어요. 뇌 구조에는. 근데 뇌 구조 가운데 약 5% 정도는 벌 받은 거, 화난 거를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요. 뇌 구조가 그래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95%가 있는데 5%의 부정적인 것이 95%를 잡아먹어요. 그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가 많이 만나 얘기 들으면은 잘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95%를 잡아먹었어요.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의 병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선택 기준이 누구냐? 뇌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 뇌를 결정할 때에 그걸 생각이라는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걸 정신이라 그래요. 알고 있죠? 그러면 정신 구조 가운데에 영적 개념이 같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의 뇌에 어떤 쇼킹이 딱 왔어요. 올 수 있죠? 그럼 요 쇼킹이 딱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거를 시상하부, 영어로 말하면은 하이포탈라무스라는 데예요. 시상하부에서 딱 인지가 돼가지고 학생? 선생님? 학생? 일어나봐. 미안해. 나와봐요. 몇 학년이에요? 이제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생. 아직 고등학생이지? 그러면 손 이렇게 줘봐봐요. 손 이렇게 올려봐봐. 손 봐봐. 아프지? 많이 아팠지? 어? 다시 봐봐. 이 아픈 거를 다 지금 기억해놨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둘, 셋 할 때에 여기 짜증 났다고 지금 미안해. 이때 어떻게 아프면? 괜찮아? 괜찮다고 했어. 엄마 오셨어요? 엄마 물지 말고. 내가 때린 것만큼 10배를 아프게 때리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인지가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부터 하나, 둘, 셋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눈 감고 있어요, 이제는. 시작. 안 때렸죠? 안 때렸죠? 근데 분명히 이름이 누구예요? 사랑의 친구에는 10배 인지가 딱 됐어요. 그 충격을 느껴버려요. 왜 느끼느냐? 미안해, 너무 빨개졌다, 그지? 아까 한 번 맞을 때가 벌써 입력이 됐기 때문에 내가 10배,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 이제. 다시 나와봐. 이게 스트레스예요. 지금, 요 상태를 내가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지고. 그럼 요 받는 과정을 즐길 것이냐 당할 거냐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장로님이 나를 미워서 하지 않는다. 그걸 딱 아는 순간부터 화가 안 나요. 근데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났어? 화가 안 났어? 안 났어? 진짜로?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지금 요 상태가 안 난 상태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앉아, 미안해, 이제. 또 한번 나올까? 이제 앉아도 돼. 여기 보면은, 이게 쇼크를 딱 받아버리면은, 호흡 결정을 하이포탈라무스 해가지고, 내가 자율신경을 타고 면역 기능 가운데에 부신 수질로 가버리면은, 좋은 호르몬이 쫙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엔돌핀이에요. 근데, 요게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걸 갖다가, 뇌하수체를 갖다가 부신 피질로 가버리면은, 부신 피질은 콜텍스라 그래. 부신의 껍데기, 신장 위에는 부신의 껍데기로 가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몸 팔다리가 힘이 쭉 빠지고 증상이 언제랑 똑같았냐? 감기, 몸살 걸린 거랑 증상이 동일해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들한테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같이 주는 거예요. 약국 가가지고 목사님들 병원 가가지고 피곤할 때 주사 한 대 딱 맞으면 낫죠. 그게 낫은 게 아니에요. 감기, 몸살 걸리면은 치료하면 7일 걸리고 그냥 두면 일주일 걸려요. 전달 되셨어요? 저희 집이 약국이거든요. 아버지 약을 파시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약을 사러 오면은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봐. 며칠 됐느냐 하면은 한 2, 3일 됐다 그래요. 아버지가 저녁에 다 조제해놨거든요. 동네니까. 그러면 아버지 대신 내가 약을 팔면서 얘기를 해줘요. 이거 잡수치면 5일쯤 걸릴 거예요. 쉬세요 그러면은 5일 만에 나서요. 근데 어떤 분이 한 일주일 됐대요. 그러면 똑같은 약이 주면서 내일쯤 나설 거면 내일 아침 나서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많이 뿌리면은 내일 낫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낫게 하면 할수록 면역 기능은 더 떨어져요. 저희 매형이 실제 경찰 공무원이라 경찰청 근무하시는데 그 특수수사를 한 달 동안 집중을 했어요. 모 대학교 축구 비리를 조사하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냉결 맞고 나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자, 몸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냉결 맞는 것이 아니라 쉬어줬어야 되는데 쉬는 틈이 없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니까 몸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분명히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데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사랑의 친구 미안해요. 분명히 나한테 자극이 오는데 이거를 좋은 쪽으로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턴을 그 터닝하는 스위치를 나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가 볼게요. 너너스 하이란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목사님들 오늘 아침에 아침 운동 1시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한데. 목사님 1시간 하신 분. 오늘 목사님들 되게 부담되시죠? 너무 죄송해요. 왜 이 말씀드리냐? 아침 운동 1시간 안 하시면은 롱런 못 하십니다. 굉장히 부담되시죠? 저는 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등산 1시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 넉 달 전에 또 수술을 또 받았잖아요. 그때 머리에 딱 인지된 게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지금부터 운동 안 하면 난 죽는다. 8년 전에 암이 걸렸을 때는 그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에 암이 또 걸렸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내가 지금부터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딱 고쳐버렸어요. 근데 얼마만큼 나한테 인지가 됐느냐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등산을 해요. 매일마다. 근데 얼마만큼 즐겁느냐? 등산 가려고 마음만 딱 먹으면은 표현이 안 좋아. 미안해요. 개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혀에서 뭐가 막 나오죠? 등산 가려고 가방을 매는 순간부터 뭐가 막 나와요, 몸에서. 이걸 맛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이상은 아침에 1시간 등산 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머리에서 너는 지금부터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딱 입력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마 저는 틀림없이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아침 운동 1시간 할 것 같아요. 왜? 이 맛을 봤어요. 이게 바로 너너스 하이란 얘기예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에 뛸 때는 막 어렵죠? 아니, 마라톤 할 때 어렵잖아요. 근데 뛰다 보면은, 하면서 즐거워질 때가 있죠? 그게 한 15분에서 30분 내에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호르몬이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운동이 굉장히 즐거워지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했어요. 운동하다 다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에이, 거짓말. 운동하다 다치면 아픈 걸 까먹어요. 근데 언제 아느냐? 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아파요. 운동할 땐 안 아파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보면 머리에 터지고도 나와서 뛰는 이유가 안 아파서 뛰는 거예요. 아프면 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몰핀이 강하게 나와죠, 그때. 사실은 엔돌핀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엔돌핀이고 돈으로 사서 주는 거는 몰핀인데
몰핀보다 엔돌핀이 기능이 훨씬 더 강해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랑 같은 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과 이제 그 골리앗의 싸움에 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크게 원리를 이용했는데 요 심이 어려서부터 적용된 것이 순간적으로 딱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그날이 됐죠. 이거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요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끌어온 것 같아요. 다윗이, 아까 다윗 골리앗 봤죠? 다윗이 군인 출신 전도자인데 다윗이 왕이 될 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게 뭐죠? 다윗. 요즘 메시지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도와준 게 뭐예요? 돌멩이 5개. 그죠? 그 중에 실제적으로 하나가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돌이라고 하면은 왕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바울이 가장 쓰임 받은 게 뭘까요? 사랑해. 대학생이잖아. 그지? 바울이 가장 쓰임 받은 게 뭐예요? 뭘로 쓰임 받았어, 바울은? 응? 바위로? 응? 학원 복음화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바울이 쓰임 받은 거는 학문으로 쓰임 받았어요. 다시 표현할게. 바울이 공부한 것이 굉장히 길어요. 가방줄이 굉장히 길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를 먼저 잊혔는데 우리는 베드로 제자라고 안 하고 바울의 제자라 그래요. 왜 그러죠?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버려서 그래요. 이게 학문의 힘이고 학문의 효과예요. 자, 전도하고 싶다. 내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학문을 가지고 최고로 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셉이 뭐를 갖고 했죠? 요셉은 뭘 갖고 했어요? 쌀. 요셉이 어떤 쌀을 썼느냐면 쌀을 딱 주면서 미안해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그럼 너 가. 그랬을 것 같아. 쌀이 없으면 죽는데. 그럼 일단 예수 믿고 돈도 내고 영접하고 나서 쌀 한 가만 사가는 거예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요셉이 볼 땐 쌀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예요. 자, 의사, 누가는 의사예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 복음을 썼잖아요. 그게 의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사 누가가 아니었다면은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의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사란 직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나는 뭐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될까요? 사랑이. 앞에서. 아까 맞은 값 하는 거야. 나는 뭐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될까요? 랩넌트. 음악을 가지고. 친구. 앞따라서? 따라서 같이 할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시대적인 전도자이고 하나님이 쓰실 텐데 뭐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만나는 겁니다. 자, 정리할 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는 모든 것을 게임과 같이 찬스를 이용해야 돼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찬스 게임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는 모든 건 게임이에요. 근데 그 게임 가운데에 찬스를 이용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리스크 테이킹이냐면은 죽을 만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는 성공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옆 사람 친구 얼굴 쳐다봐봐요. 미안해, 이제 정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잘 봐봐요. 우리 랩런트 너무 지루한 시간 같아서 미안한데 중간에 쉬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끝내고 말할게요. 죄송해요. 옆 사람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계속 친구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나보다 그 친구가 너무 세상으로 잘 나가면은 난 그 친구랑 친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뒤 후에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아, 그때 그랬구나. 내 친구인데 어떤 사람은 그 친구한테 연락도 못할 만큼 그 친구가 너무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 국민학교 동창이 나한테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동창이래요.
그러면 연락 좀 해가지고 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연락 못 한대요. 친구라면서.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동문이지, 동문. 자, 넘어갈게요. 아마 혹시 강의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코이라고 하는 우리 물고기 많이 들은 얘기고, 이게 일본 잉어예요, 사실은요. 이 코이를 어항에다 놓고 살으면은, 어항, 관상용이기 때문에 5cm 이만하게 닫아 죽어요. 근데 요 놈을 수족관, 횟집에 가면 수족관 있죠? 거기다 놓고 자라면은 몇 cm까지 하면 15cm까지 커요. 근데 얘가 요거를 모르고 여기서 살다 죽으면 몇 cm 손해봤을까요? 15 빼기 5, 얼마? 10cm는 모르고 죽어, 얘는. 왜? 어항에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진짜로 강에다가 방류하면은 90cm까지 산대요. 여러분들 진짜로 가면은 큰 잉어들이 이게 코이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만 살다 죽었으면은 90cm 빼기 5, 몇 cm 손해봤을까요? 85cm를 손해본 거를 얘가 알을까요, 모를까요? 제가 본 랩넌트들 가운데에는 85cm를 손해보고 사는 랩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과 우리 산업인들과 선생님들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릇을 키우라고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얘기 가운데 슬픈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슬픈 얘기가 뭐냐? 오늘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공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너무너무 미안하지. 근데 더 미안한 얘기 줄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200명이라고 볼 때 2명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10%란 얘기를 하고 2명이란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왜 내가 거기 들어가요? 난 2명에 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90% 속에 들어가니까 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90% 가요? 10%에 들어와 버리면 되지. 일단 이거를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은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데 90%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나는 굴레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님하고 만나면서 내가 하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요령 하나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선생님하고 무조건 친해지셔야 돼요. 얼마큼 친해지느냐?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사랑할 만큼 친해져야 돼요. 하나 교회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한테 진짜 은혜 받고 싶으면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할 만큼 사랑하면은 그 목사님 메시지가 나한테 깊이 들어와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선생님하고 관계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 넘어가고 제가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저는 의학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한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하는 것은 불과 5년 내지 아니면 10년 후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2명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10%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후대를 리드하는 그런 랩넌트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랩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랩넌트들이 10% 속에 들어가며 실제적으로 2% 속에 들어가 서밋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